한국어를 학교 주제에서 수동적으로 들어보세요. 대화 1. 학교에 가는 게 싫어요. 학교가 왜 싫은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친구들이랑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선생님께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힘내세요. 대화 2. 학교 시간표가 너무 바뀌어서 곤란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표가 바뀌면 조정하기 힘들겠죠. 선생님께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대화 3. 시험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집중력을 높이는 법은 다양해요. 적절한 스터디 환경을 조성하고 작은 휴식 시간을 가두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팁들 좀 실천해 볼게요. 고마워요. 대화 4.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래요? 물론이죠. 어떤 장르나 주제의 책을 찾으시나요?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 역사 관련 책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 좋아요. 한국 역사 관련으로는 삼국지 시리즈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들이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 책들은 이미 읽어봤어요. 다른 제안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집이나 한국고대사 같은 책들도 한국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 책들을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서관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대화 5.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해요.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에요. 도서관은 좋은 장소죠. 어떤 장르나 주제의 책을 찾고 계신 건가요? 요즘 역사에 관심이 생겨서 역사 관련 책을 찾아보려고 해요. 멋진 선택이에요.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역사를 탐험하는 게 좋겠죠. 어떤 시대나 지역에 특별한 관심이 있나요? 특히 중세 유럽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중세 기사와 성체, 그리고 왕국 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렇군요. 중세 유럽 역사는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예요. 중세 유럽의 기사와 성체에 관한 책이나 십자군 시대의 정치와 문화 같은 책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책들을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요즘 과학기술에 관심도 생기고 있어서 과학 관련 책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과학기술 역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과학의 역사 발견과 혁명이나 과학적 사고의 변화와 같은 책들이 과학의 발전과 역사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그럼 그 책들을 빌려서 읽어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대화 6.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업무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업무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무의 목표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도전과 학습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요. 업무를 더 재미있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업무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개발하여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거나 동료들과 협업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또한 업무 외적인 측면에서는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거나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좋은 조언 감사해요. 이제 더 나은 사무실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당연히요. 더 나은 사무실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무와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대화 7.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게 지루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운동 종목을 도전해보거나 운동 동기부여를 위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거나 그룹 클래스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체육관에 가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을까요?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스케줄을 계획하고 정기적인 시간에 운동을 하도록 하세요. 또한 운동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활동으로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운동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보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게 좋아요.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순환 기능과 체력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턱걸이, 팔굽혀펴기, 데드리프트와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체력을 높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조언들을 기억하고 운동과 식단 관리에 노력해보겠어요. 대화 8. 학생 식당에서 매일 똑같은 메뉴만 먹다 보니 질려요. 다양한 식사를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 식당에서 다양한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메뉴나 조합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주문할 때마다 다른 요리를 선택해보거나 사이드 메뉴나 디저트를 추가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건강한 식사를 하려면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며 곡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프라이드 음식은 피하고 식사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음식을 굽거나 데치는 방식으로 조리하거나 양념과 허브를 활용하여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이 다양하고 재료가 다양한 요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조언들을 따라서 다양한 메뉴를 시도해보고 식사를 해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맛있는 식사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해주세요. 대화 9. 장학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학금을 받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대학에 따라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경제적 상황, 봉사활동 등이 장학금을 받을 때 고려되는 요소일 수 있어요. 성적이 중요한 요소인가요? 네, 맞아요. 많은 장학금 제도에서 학업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거나 특정 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많이 제공됩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비 면제나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같은 다른 요소도 장학금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아요.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기여와 같은 활동 역시 장학금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나 대학은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진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학금 신청은 해당 학교나 대학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웹사이트나 학생지원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천만에요. 장학금은 학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니까요. 언제든지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대화 10. 저는 학교에서 우수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학습 방법에 대한 조언이나 팁을 알고 싶어요. 우수한 학습 방법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부 스케줄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각 과목별로 학습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학습 스케줄을 만드는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학습 스케줄을 만들 때에는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짧은 휴식을 가지며 주요 과목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주요 과목에 집중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주요 과목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부 환경을 조성하고 잘못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얻게 되는 보상을 상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흥미로운 방식으로 학습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추적하며 진척을 확인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의 활동과 학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조언이 있을까요? 활동과 학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학습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하고 학습 시간을 고려한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또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조언들이에요. 이렇게 조언을 따라 노력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10일. 안녕하세요. 학교에 처음 왔는데 더군다나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학교로 가나요? 아, 네. 길을 잃었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교로 가려면 직진해서 건물 2번을 지나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럼 학교 본관이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 규칙이나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학교 웹사이트나 학교 내부에 게시된 공지를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이 학교에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을까요? 학교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음악, 미술, 운동,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을 것이에요. 동아리 목록은 학교 내 공지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봉사활동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봉사활동도 다양한데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거나 지역 정리정돈 봉사, 어르신들을 위한 도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내 봉사 동아리나 선생님들께 문의하시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군요. 학교 주변에는 맛있는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나요? 점심시간에 먹을 곳을 찾고 있어요. 물론이죠. 학교 주변에는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린이라는 곳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 식당 가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업이나 동아리, 그리고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을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다 해결되었어요. 앞으로 학교 생활이 더 기대되는군요. 별 말씀을요.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보세요. 12.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해 드릴까요? 먼저 마음을 놓고 시작해보세요. 수학은 여러 사람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문제를 풀 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어려운 문제는 여러 번 다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니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을 내어 연습하면서 점차 발전해보세요. 어떤 자료나 도구를 사용하면 수학 공부가 더 효과적일까요? 수학 공부에 효과적인 자료와 도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교재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수학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것을 게임처럼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거나 경쟁하며 학습하는 것도 재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수학을 활용해보는 것도 흥미를 높일 수 있어요. 13. 선생님, 제가 요즘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어보셔서 좋아요. 수학 문제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고급 수학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군요. 고급 수학은 복잡한 개념과 문제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적분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함수의 미분과 적분 과정이 이해가 안 가요. 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과 예제를 제공해 드릴까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함수의 미분은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며 적분은 면적이나 누적값을 구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의 변화율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프를 활용하면 어떤 문제들이 더 쉬워질까요? 그래프를 활용하면 함수의 형태와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미적분에서 함수의 면적과 누적값을 구할 때 그래프를 활용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어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4.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각했어. 너도 그랬어? 응. 나도 오늘은 늦게 일어났어. 왠지 피곤해서 계속 자고 싶었던 것 같아. 맞아. 특히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매번 지각하면 안 좋은 것 같아서 고민이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각하면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실망스러워지잖아. 그래. 그리고 학교에 늦게 도착하면 수업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그래도 이런 걸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봐. 맞아. 어떻게 하면 지각을 줄이고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 예를 들어,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아침에 알람을 여러 번 설정하고 기상 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는 햇빛을 많이 받는 것도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햇빛을 받으면 신체 리듬도 조절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아침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맞아. 함께 지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더 일찍 일어나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 같이 노력하면서 서로 응원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 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래. 우리 둘이 함께 지각 문제를 극복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서로 화이팅이야. 화이팅이야. 우리 둘 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은 일을 해내며 더 좋은 결과를 얻자. 15. 역사 시험 어땠어? 나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돼. 나도 그래.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더라고. 특히 마감 시간이 길어서 시간 분배도 힘들었어. 맞아. 나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미리 더 연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도 그랬어. 시험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 시험 전날에 급하게 공부하면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더라고.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정말 중요해. 시험에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맞아. 그리고 역사 시험에서는 단순한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건과 인물들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말 그래.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또한 예시나 증거를 활용해서 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한 스킬이야. 특정 시대나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시험에는 지금보다 더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봐야겠어. 나도 그래.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잘 대비해야겠어.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자.